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짤설 신잡, 그러니까 짧지만 쓸모있고 신박한 잡학사전, 그 성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그 짤설 신잡 세계 성시편을 말씀드릴 때 한국인은 이름의 통일성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한 글자 성시에 두 글자 이름이 전 국민의 95%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 이, 박, 최, 정 등 몇몇 성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동명이인, 같은 이름의 사람은 다른 사람. 요즘은 이제 이름을 개성있게 다채롭게 짓는 경향이 있어서 동명이인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교실의 출석부에 같은 이름의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한 도시의 전화번호가 한 권의 책에 다 적혀 있는 전화번호부라는 것이 매년 발간됐는데 각 도시마다 그 책이 나오면은 이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과 같은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 막 연례 행사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동명이인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한민국 최대의 회사인 삼성전자에서 지난 2016년에 그 회사 전체 10만 명에 달하는 사원 가운데서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위가 김동현이었습니다. 무려 80명의 김동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수, 김현수, 이상민, 이상훈 등등도 수십 명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2007년에 그 대법원이 발표했던 동명이인 집계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자료에서 이제 1945년에 출생한 남자의 경우 영수라는 이름이 단연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호, 영식, 정웅, 영길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이름의 첫 음절에 왜 그렇게 영자를 선호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의 이름은 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자로 시작해서 자자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영자가 1등이었고 이영자, 김영자, 박영자, 송영자 전부 영자, 영자가 단연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정자, 순자, 춘자, 경자, 옥자, 명자, 숙자, 정순, 화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 신명이. 근데 이제 최근에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그랬고 그 2007년 대부분 통계에서 2005년과 2006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취합해 보니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민준, 2등이 민재, 지훈, 현우, 준서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서연, 민서, 수빈, 서현, 민지 이런 순서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그 주인공 이름이 도민준인 이유하고 그 소녀시대 그 이름이 서현인가요? 서연인가요? 하여간 그런 이름들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에 정확히 언제부터 성시가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삼국사기, 그 다음 삼국유사를 참고하면은 삼국시대 초반부터 성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이제 고시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백제의 온조가 이제 부여시, 그리고 신라는 박혁거세 뿐만이 아니고 석탈해, 김알지 등등 이제 박석 김이라는 이제 성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시들을 후세에 추존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성이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어 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도 설이라서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3대 임금인 유리왕은 당시에 그 신라의 6마을을 다스렸던 육부촌장에게 각각 이씨, 정씨, 손씨, 최씨, 배씨, 설씨의 6성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막 그 시절에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성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나 무역상 등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일반인들한테는 필요성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제 성씨가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개국 공신들하고 지방의 토호 세력들한테 성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뭐 나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무슨 성, 전주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성, 원래 뭐 경주 사람들한테는 무슨 성, 이렇게 이 태조 왕건이 선물하듯이 성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려 초기부터 귀족과 고위 관료들은 이제 대부분 성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문종 9년에, 그러니까 1055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의 역사에 있어서는, 성씨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성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 문종 때가 가장 말하자면 태평성대였는데 그때 이제 문종이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제 성씨는 양민들한테는 고루고루 다 퍼졌습니다. 근데 노비하고 천민계급은 조선 후기까지 성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백성, 만국민이, 온 국민이 전부 성을 가지게 된 것은 1909년에 새로운 이제 민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씨는 조선 초기에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 성종 때, 조선 초기 성종 때 편찬된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성씨가 277개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인 2015년에 통계청 인구조사 통계에서 뭐 귀화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성하고 본 이런 걸 다 빼고 우리 전통의 성씨가 286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500년이 넘도록 성씨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가 끊어져 가지고 성씨가 사라져버린 성씨도 있고 또 그 조선시대에도 일본, 중국, 멀리 베트남까지 한자 문화권 사람들은 인적 교류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성씨가 사라진 만큼 새로 생긴 성씨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즘은 한국의 성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0년 이후에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2010년 이후에는 귀화 신청자가 매년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귀화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애국가를 다 불러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귀화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있던 한국인의 성씨 가운데서 자신의 성을 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튀지 않으려고 그냥 한국 사회에 살며시 스며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아내 등 자기를 귀화하도록 이끈 사람의 성씨와 본관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기 회사 사장, 워낙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씨 좀 써도 될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터키 사람도, 스페인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김해 김씨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이제 한국의 성씨 중에서 성씨는 고르고 본관은 따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마도 윤씨도 있고 몽골 김씨, 태국 태씨 등은 자기의 출신국이나 지역을 본관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독일 이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참이라고 전 그 한국관광공사
사장, 탤런트도 했었던 적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독일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예 본관하고 성씨를 모두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성씨가 5,0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까닭이 이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본관도 만들고 성씨도 만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로 만드느냐? 그럴 경우에 이제 자신의 이름하고 닮은 발음이 나는 것을 음을 빌려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차한다 그러죠. 지금 그 현역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라그나 선수가 이제 좋은 예입니다. 그 라그나 선수는 미국 버지니아 출신의 흑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리카르도 라틀리프입니다. 근데 자기 이 성씨인 라틀리프에서 라자를 따고 대한근하에서 근하를 빌려와서 라근하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본관은 용인인데, 그러니까 용인 라씨인데, 그건 기화 당시에 자신이 선수로 뛰고 있던 이제 그 삼성 썬더스 그 체육관이 용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용인 라씨로 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인 리카르도 라클리프가 한국인 라그나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여간 한국에는 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인, 라그나가 용인 나시가 된 것처럼. 한국의 성은 본관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본관이 뭐냐? 그 가문의 시조의 고향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셨는가? 우리 가문은 어느 지역에서 시작된 날을 이제 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세도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가문은 안동 김씨입니다. 근데 안동 김씨는 김씨 중에서 가장 본관이 많은 본관이 아닙니다.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김씨보다도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김영 김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 씨가 박 씨보다 많다고 하지만 본관을 기준으로 하면 밀양박 씨가 전주이 씨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씨는 본관이 전주뿐만이 아니고 경주인 사람도 아주 많고, 경주가 몇 번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경주 이 씨가 5번째로 많은 본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주이 씨, 광주이 씨, 연안이 씨, 한산이 씨 등 한국의 이제 100대 본관에 드는 이 씨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인구의 절대수에서는 박 씨보다도 이 씨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10대 본관은 이렇습니다. 김해 김씨, 밀양박 씨, 전주이 씨, 경주 김씨, 경주이 씨, 경주 최씨, 진주광 씨, 광산 김씨, 파평윤 씨, 청주 한씨 이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본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관 제도를 만들었던 중국은 그 생물학적 혈연을 뜻하는 성하고 누구한테서 태어났냐는 겁니다. 엄마, 계집 여자 변이 붙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씨는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씨가 본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성과 씨를 같이 썼는데 중국은 국권을 여러 차례 이민족한테 빼앗기면서 자연스럽게 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몽골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뭐 어디 만주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본관을 어떻게 붙여놓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원래 오랜 세월 성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아주 특수한 소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아예 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성을 만들 때 대부분이 이제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성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성씨에다가 본관을 아예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본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본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본관 제도가 없습니다. 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분 제도의 이제 잔재라고 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서양은 처음부터 본관이 없었고 서양은 근본에 유목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늘 떠돌아다녔던
게 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는 본관은커녕 아예 성씨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미개 지역이나 오지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성씨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성씨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수카르노나 2대 대통령을 지냈던 수하르토, 그 사람들은 각각 그 수카르노 또 수하르토, 이게 이름의 전부입니다. 뭐 뒤에도 붙는 게 없고 앞에도 붙는 게 없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왕족은 성이 없습니다. 뭐 히로히토, 나루히토, 무슨 히토, 이게 다 그냥 전부입니다. 앞에도 붙는 게 없고 뒤에도 붙는 게 없습니다. 천황가는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은 원래부터 성씨가 없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하여간 성씨가 없는 나라도 있고 본관이 없는 나라는 훨씬 더 많고 반드시 본관이 있어야 하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 같습니다. 짤슬신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